두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조금씩 깊어지는 겁니다. 이때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글이 있어요. 이거는 정도전이 남긴 글입니다. 글의 제목은 정달가에게 올리는 글. 정달가, 달가는 정몽주의 자니까 정몽주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가 지금 3봉집, 정도전의 문집에 남아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정몽주가 불교를 가까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 정도전이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한 대목 볼까요? 요즘 오가는 말을 듣자 하니 달가가 능엄경을 읽는데 마치 부처에게 아첨하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린 겁니다. 정몽주가 능엄경이라고 하는 불경을 읽는 걸 보고 정몽주가 불교를 믿으려고 하는 건가? 이래가지고 이제 수군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정몽주를 위해서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냐면 능엄경을 읽지 않으면 그 주장이 사악하다는 걸 어떻게 알겠는가? 정몽주가 능엄경을 읽는 것은 그 병폐를 알아서 약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 그 도가 좋아서가 아닐 것이다. 불교를 비판하려면 알아야 비판을 하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 정몽주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정몽주에게 충고, 고언을 또 잊지 않습니다. 자,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람들은 혼몽하고 어리석어서 미혹되기는 쉽고 깨우치기는 어려우니 달가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이게 굉장히 애정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말, 이런 글을 남기기가 어렵겠죠? 이 글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정도전 20대, 다음에 이야기할 유배가기 전에 쓴 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정도전의 문집인 삼봉집은 모든 글들을 쓴 순서에 따라서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유배가서 쓴 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글은 유배가기 전 20대에 쓴 글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공민왕의 개혁에 참여하면서 성균관에서 같이 뭔가 5살 차이지만 아주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5살 차이가 10대와 20대에서는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같이 20대, 30대로 가면은 이제 5살 차이가 좀 뭐랄까 좀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점점 그렇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두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둘 다 유배를 가는 일이 벌어져요. 1375년 우왕 1년에 정몽주 39살, 정도전 34살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전에 공민왕이 암살당해요. 공민왕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돈 모함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공민왕까지 시해하고 이렇게 된 건데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우왕이 즉위하고 우왕이 즉위하는데 1등 공신이죠.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러면서 공민왕의 정책을 뒤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인임의 이런 정책 변경에 대해서 성균관에 모였던 신흥사대부들은 다 반대를 하는 게 당연했겠죠. 이인임하고 이제 어떻게든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칼을 갈고 있었을 텐데 문제가 터집니다. 외교 정책에서 문제가 터져요. 공민왕은 반원운동도 성공을 했고 원명 교체기에 친명 반원 정책이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했는데 이인임이 외교는 양다리지. 그래서 친명 친원. 자, 이 정책을 펴요. 전 지금 생각해도 이인임의 외교 정책은 오히려 이게 더 옳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인임이 굉장히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었고 공민왕의 정책을 다 뒤바꾸는 중에 이게 나왔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안 돼요 하고 나선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이게 정말 정도전다운 거예요. 안 되는 건 정말 칼같이 안 되고 앞장서서 반대하고 싸우다가 먼저 죽고 죽지는 않지만 아무튼
목소리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원과의 관계를 재개하는 것에 반대를 하다가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간 곳이 어디냐면 전라도 나주의 거평부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정도전이 유배를 가니까 신흥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뭘 잘못했는데 이인임의 그 외교정책 변경이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이래가면서 이제 이인임을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찬소리를 맞습니다. 이인임에 의해서 신흥사대부들이 다 관직에서 쫓겨나고 전국 각지로 유배를 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정몽주도 이 유배 대열에 끼어서 유배를 갑니다. 정몽주의 유배지는 경상도 언양이었어요. 나주로 언양으로 같이 유배를 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마 우리가 이제 확실히 정치적인 동지구나 하는, 어려서부터 친구일 뿐 아니라 이제 정치적 동지구나라고 하는 동지애가 생겼겠죠. 실제로 유배 가서 정도전이 지은 글 가운데 정몽주를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정몽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심우,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 5살 차인데 이제 뭐 친구 하지 뭐 언젠가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자, 망년후 나이를 잊은 친구, 동심후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이때는 됐던 거예요. 유배 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조금씩 달라져요. 정몽주는 유배 간 지 2년 뒤에 유배에서 풀립니다. 유배에서 풀린 다음에 바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요. 아마 이것은 정몽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이력, 정몽주의 아주 남다른 능력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가 정몽주 그러면은 늘 생각하는 게 충절을 지킨 충신이고, 또 떠오르는 이미지는 선주교에서 맞아 죽는 뭐 이런 이미지 아닐까요? 근데 그건 한순간의 그림이고, 살아있을 때 정몽주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연속 3번 장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세기 정몽주에 대해서 이 칭찬을 한 말이 있습니다. 횡설수설이 이치에 맞는다. 아니, 횡설수설 막 술 먹고 막 이래도 이치에 맞는 말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술 먹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횡설은요 이렇게 옆으로 말하는 게 횡설이에요. 수설은 위아래로 말하는 게 수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으로는 이런 거예요. 수설은 통시적인 사고, 시간축을 딱 놓고 역사적으로 사고한 걸 통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죠. 횡설은 공시적인 사고. 통시적, 공시적, 이거를 딱 이제 동시하게 되면은 하나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이 안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표현이 가능해지죠. 아마 정몽주가 평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일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외교입니다. 누구를 설득하는 일. 정몽주는 제가 볼 때는 타고난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도 외교하러 갔다 오고 명나라에도 사신으로 여러 번 파견되는 당대의 외교관입니다. 이 외교의 능력 때문에 정몽주가 유배에서 풀린 다음에 바로 복직이 된 것 같아요. 유배에서 풀리자마자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는데, 바로 직전에 나흥유라는 사람이 일본에 사신을 갔어요. 사신 간 목적은 왜구가 자꾸 고려를 침략해 들어오니까 너네 왜구 왜 자꾸 보내냐, 이거 책임지고 막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흥유가 일본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돌아옵니다. 다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몽주가 얼마나 좋은 카드예요. 지금 유배 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아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유능한 외교관이에요. 당연히 정몽주를 보내죠. 이걸 가지고 뒷날 정몽주를 미워하는 사람이 일부러 죽으라고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죽더라도 할 수는 없지만 정몽주의 능력을 아마 극대화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제로 정몽주는 외구 문제를 항의를 하고 그랬더니 일본에서 대답이 이런 겁니다. 그 외구 우리도 골치 아프다. 고려를 침략하는 외구 우리 일본 군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도 진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몽주가 돌아온 다음에 일본군이 고려로 파견돼서 고려 땅에서 왜구하고 싸우는데 실제로 참전까지 합니다. 정몽주가 외교를 참 잘한 거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이후에는 계속 관직에 있게 돼요. 물론 이님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몽주의 그 자리가 편치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유배에 가서 썩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정도전은 좀 달랐습니다. 정도전도 2년 몇 달 만에 이제 유배에서 풀리긴 하는데 복직이 안 돼요. 정도전이 좀 더 많이 밉보인 거예요.